네, 새해를 맞이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계획들 하나쯤은 세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벌써 결심이 흔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작심 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네. 오늘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게 저희가 잡식인 3일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네. 3일째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 대학교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새해 목표 이루는 사람들이 이게 10%에도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참 잘 된 일이죠. 왜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남도 안 되니까 잘 된 일이라고 볼 수 예. 있을 텐데 이게 미국의 스크랜턴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새해 계획을 딱 세우고 일주일 안에 포기하는 분들이 25%더라. 그리고 1년 이내에도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의 전체 수치를 봤더니 한 8%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 92%는 실패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아, 나와 같은 사람이 92%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안들도 나왔어요. 하나는 예. 뭐냐면 일단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목표를 세울 거면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이를테면 뭐 담배나 술과 같은 경우에도 요일을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겠다. 운동도 월화수목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구체화하는 것.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선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잘 할 수 있겠지? 이번 주도 잘 해낼 수 있겠지? 이렇게 이런 방식이 하나의 다짐도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또 스스로 질문을 하라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술이랑 담배요. 네. 남자분들이 새해 목표를 많이 세우시죠. 금주 네. 금연. 술값도 오르고 담배값도 올라서 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다들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못 끊을까요? 이제 뭐 소주 한 병 5,000원 시대 도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는 못 먹겠다 싶지만 또 이제 술잔에 앉으면 술잔이 넘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디 가나 술과 담배가 있어요. 어디 가나. 거기다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꼭 권합니다. 술 한잔 하자, 담배 한 대 피자 이렇게 권하고요. 또 하나는 이 술이나 담배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이 있어요. 니코틴이라든지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이 있는데 이 중독성이 하필 이 관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집단 문화가 가지고 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의 엄청난 그물망, 이 관계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사실 이 술, 담배를 끊는다. 그럼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 독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제일 좋은 방법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거리두기예요. 술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다음에 담배에 가까이 가지 않는 방법. 이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내가 금주나 금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금연하자 혹은 금주하자 이렇게 아예 대놓고 권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되면 내가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 거리두기. 이 뭐 술, 담배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좀 덩치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새해 되면은 다이어트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게 너무 힘들다. 뭐 혹자는 뭐 서울대 가는 것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이어트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배고플 때 참는 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또? 그 대답을 제가 하는 게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한 모바일 업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새해가 딱 시작되면 여성 10명 중에 9명, 남성 10명 중에 7명이 다이어트를 결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빼고 싶나 봤더니 6.7kg 정도를 빼겠다 이렇게 다짐을 상당한데요.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가?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무리한 방법들을 많이 택한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거의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 굶잖아요. 이렇게 한 3개월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옳지 않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과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보조제를 쓰는데 굉장히 급작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몸에 자동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대사를 느리게 하고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옳지 예. 않고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 끼를 적게 먹고 그다음에 대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격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는 거 정도 30분만 하면 된답니다. 네. 요 정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일단 모든 다이어트의 방법은 기본 쉬워야 가능하거든요. 쉽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길게 말고 한 달 기준으로 잡으면 다이어트는 성공한다고 하니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얘기해 주신 거 술, 담배, 살 이런 예. 것들 때문에 너무 혼자 힘들어서 병원을 찾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네. 병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마인드 컨트롤로 해결할 수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까지 갈 정도라면 정말 작정을 했거나 아니면 네.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걸 네.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목표를 택할 때 야, 주변에서 살 빼 이런다고 살 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 네. 자발성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발적인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단기로 잡아야 되고요. 절대 장기로 해서는 우리가 지치기 때문에 이룰 수 없어서 보통은 한 달 이내에 목표를 잡는 것이 좋고 예. 두 번째로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이 명확한 목표와 관련해서 이 목표는 단순히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올해 나는 30kg를 뺄 거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명확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인 것이 이제 현실이 정말 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금연이나 금주, 살 빼기 이런 것들은 다 함께 몇몇이 같이 하면 좋다는 같이. 거예요.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네.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의무 사항이 되면 이게 또 당연히 스트레스가 돼요. 재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재미있게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네. 걸 여럿이서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다면 아마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실 겁니다. 함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네.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각종 결심들을 갖고 이게 기업이나 업체에서는 각종 마케팅에 연관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 다이어트만 해도 10명 여성 10명 중에 9명, 남성 10명 중에 7명이 작심을 한다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케팅 그렇죠. 소재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녹즙 회사에서 아주 재밌는 이제 캠페인을 했습니다. 일종의 금연 캠페인인데 예. 이게 제목이 재밌어요. 녹즙과 함께하는 건강한 약속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금연에 딱 성공을 하면 홍삼을 공짜로 이렇게 주는 마케팅을 하고요. 그거 주는군요. 예, 또 하나는 유명 커피 회사에서 했던 이벤트 이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벤트예요. 네. 결심 이벤트인데 그 새해를 딱 다짐하고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결심이 흔들리니까 그때마다 계속 생각을 다잡을 수 있도록 10일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찾아오면 내가 거기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콜라 회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12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를테면 뭐 소다 그러면 소 원성취 해가지고 콜라 껍데기 겉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왠지 그걸 먹으면 소원이 성취될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제 새해가 들어가서 새로운 마케팅이 시작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마 새해는 마음 잡고 공부 좀 열심히 해보자 예. 결심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 경험을 떠올려봤을 때도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시고 그러면 더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부모님이 딱 그 시점에 이야기를 해서 하기 싫어진다 이런 예. 얘기하는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공부나 이런 거는 시켜서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를 했다가 아이에게 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 네. 뭐냐?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부모가 나를 믿고 있다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는 미소가 가장 좋아요. 네. 아이들 볼 때마다 좀 웃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공부해라 이게 격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다. 그러니까 애들 이건 또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모든 인간은 뭐가 돼도 되니까. 그런데 네. 아이들은 이걸 들으면서 또 마음에 새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특별히 애들에게 무조건 24시간 부모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지 않는 시간, 1시간이건 30분이건 아이들만을 위한 자율 시간을 주는 것. 이게 아이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해방감이자 탈출구가 되기 때문에 네. 일탈도 예방하고 관계도 서로 간에 만족스럽게 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카톨릭 대학교에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율성이 높은 아이들을 봤더니 스마트폰 중독률이 낮더라. 이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율성을 강조해라. 하지만 이게 딱 그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좋게 이게 통할 땐 그 잘 되지만 네. 너는 뭘 해도 될 거다라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 반응 보인다면 또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좋게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때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싸우지 마시고요. 큰 소리가 나기는 쉬운데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네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의 역할도 우리가 부모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잘하건 못하건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왜 나는 안 될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런데 부모도 한마디 하니까 속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똑같아요. 다른 애들 똑같이 힘들고 부모들도 엄청 잔소리하고 그래서 네. 그게 나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또 하나는 뭐냐 털어놓을 일위는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해소할 불편함이나 수 있는? 예, 그 고민을 털어놓을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올해 가장 중대한 목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일인 만들기. 이게 어쩌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부모 네. 자식 간의 관계에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학생 때는 우리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또 20, 30대가 되면 취업, 결혼 이런 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스트레스 네. 받잖아요. 이제 새해니까 친척들이 모인단 말이죠. 결혼 안 하니, 취업 안 하니 말씀들 그렇죠. 많이 힘듭니다. 하십니다. 예. 네,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니까 더 두렵죠. 그렇죠? 임박한 이제 미래가 저에게 막 달려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친인척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냅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냅둬라. 않아도 개인적으로 받는 압박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냥 냅두시고 다만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를 어쨌든 돕겠다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온다면 난 절대 거절하지 않겠다. 어딘가 기댈 그 언덕이 되고 항상 이렇게 전화할 수 있을 만한 일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고 또 숨통도 트이는 거거든요. 네.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그 일인이 되어주셨으면 그게 아마 새해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호선 숭실 사이버대 교수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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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